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문학 작품을 매일 한 편씩 정성껏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댓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사기사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김동인 작가는 1900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 주요한 전영택, 최승만, 김환 등과 함께 문학동인지인 창조를 발간하면서 첫 작품 약한 자의 슬픔을 발표했죠. 1919년 3월에는 동생인 김동평의 3.1운동 경문을 써준 것이 발각돼서 출판법 위반 혐의로 3개월간 투옥됐습니다. 이후 마음이 옅은 자여, 뱃다라기, 목숨 등과 같은 작품에서 이광수의 계몽주의 문학에 맞서서 예술 지상주의적 경향을 표방했습니다. 1925년에는 명문, 감자, 시골 황서방처럼 자연주의적 작품을 발표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죠. 1955년 사상계사에서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려서 동인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김동인 작가는 여러 가지 양식과 방법을 작품 속에서 실험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요. 또한 신문학 초창기에 소설가의 독자성과 독창성을 강조해서 소설을 순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데 공헌한 그런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사기사 소개해드립니다. 1932년 신생에 발표됐는데요. 이 작품은 김동인 작가가 직접 겪은 일을 소설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죠? 이 사기사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통상 사기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을 사기꾼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화자인 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한 지 며칠 안 돼서 아내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쓰레기통을 강매당하고 맙니다. 경성부 위생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 위생과 정도 될까요? 이렇게 경성부 위생계에서 나온 것처럼 꾸민 통에 아내는 그만 속고 말았고 20전도 안 돼 보이는 쓰레기통을 2원이나 주고 샀던 겁니다. 그마저도 돈이 부족해서 아내는 1원 70전만 지불하고 사기꾼은 나머지 30전을 나중에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기꾼이 다시 찾아왔을 때 잡으려고 했는데요. 그자가 꾀를 써서 달아나는 바람에 2달 남짓을 그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그 지역은 쓰레기통 장수가 흔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아내에게 얼굴을 감정시켰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그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낭독을 들으시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작가의 작품 중에 이렇게 범죄자와 관련 있는 작품들이 또 있지요. 단편소설 화환. 이 작품은 범죄자의 아들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형수의 억울한 사연을 그린 죄와 벌 함께 추천드립니다. 김동인 작가의 화환 그리고 죄와 벌.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사기사 낭독해 드릴게요. 서울로 이사를 와서 행천동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한 2, 3일 뒤의 일이다. 그날 나는 딸 옥환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잠시 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동안 집은 아내 혼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집 대문간에
웬 자그마한 새 쓰레기통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래서 웬 거냐고 아내한테 물으니까 그 대답은 경성부청 관리가 출장을 와서 사라 함으로 샀노라 하면서 값은 2원인데 시제, 즉 당장에 갖고 있는 돈이 1원 70전밖에 없어서 그것만 주고 저녁 5시에 나머지를 받으러 오라 했다고 한다. 나는 의아하게 여겼다. 첫째로 경성부청에서 쓰레기통 행상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했고, 둘째로 비록 행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엉뚱한 값, 그것은 1원 내외의 값밖에는 못 갈 것이다.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는 것도 이상했고, 셋째로 대체 관청의 일이란 이편에서 신입을 하고 재촉을 하고 해도 여러 날이 걸리는데 당일로 들고 와서 현금을 딱 받아가며 더구나 30전의 외상까지 놓았다는 것이 이상하였다. 그래서 아내에게 캐물음에 아내에게는 더욱 기괴한 대답이 나왔다. 즉, 아까 10시쯤 웬 양복쟁이가 하나 와서 자기는 경성부 위생계 관리인데 쓰레기통을 해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아내는 주인이 지금 없어서 모르겠노라고 하니까 그는 주인의 돌아올 시간을 재차 물으므로 아내는 5시 내외면 넉넉히 돌아오리라고 하니까 그때쯤 그는 다시 오마 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 그자가 다시 왔다. 웬 인부에게 작달한 쓰레기통을 하나 손에 들리워가지고. 그리고 그자의 하는 말은 대략 이러하였다. 쓰레기통은 경성부의 위생을 위해서 부민이 반드시 해놓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주인의 의사로 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관청의 명령으로서 시키는 것이다. 부에서 온공이 시킬 때에 하지 않았다가 경찰서에서 먼저 말을 내게 되면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은 주인의 유무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관청의 명령이니 곧 사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그는 쓰레기통의 값으로 2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아내는 어리둥절하였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내는 관청의 명령이라는데 질겁을 해서 돈을 주려고 보니까 불행히 1원 70전밖에는 시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 관리에게 시제 2원이 없으니 저녁 때 주인이 돌아온 뒤에 다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자는 그럼 있는 것만 미리 받고 나머지는 저녁 때 또 받으러 오겠다고 해서 있는 1원 70전을 내주고 30전은 외상을 줬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가 분명했다. 그래서 아내의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을 꾸짖었다. 경성부청에서 부민에게 폭리를 취해서 쓰레기통을 팔아먹을 리 없고 더구나 위협을 해가며 억지로 팔리도 만무하며 마지막으로 주인이 저녁에야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오전 중에 재차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돈을 받아간 점에 괴상함을 설명하고 어리석게도 이런 사기에 걸렸느냐고 했다. 아내는 사기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분해서 펄펄 뛰었다. 저녁 때 나머지 30전을 받으러 올 터인데 그러면 그때 잡아서 경찰에 보낸다고 펄펄 뛰었다. 그러나 나는 그자가 다시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내 예상에 반하여 저녁 때 30전을 받으러 웬 자가 왔다. 노형, 경성부에서 왔소? 네, 위생계에서. 이 한마디의 응답뿐 나는 오른손을 들어서 그의 멱살을 잡았다. 명함을 내놓으시오. 명함 없는데요. 명함이 없다고? 무슨 어림없는 소리야? 이 통에 아내가 뛰어나갔다. 그리고 아내의 말은 이 자는 아침에 왔던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즉 대리를 보낸 것이다. 대리라도 좋다. 그 일당인 이상에는 이런 사기꾼들은 없애야 한다. 그래?
경성부에서 쓰레기통 행상을, 더구나 강매를 하며 이 20전짜리도 되지 못할 물건을 부민에게 이원에 판단 말이야? 자, 시비는 여기서 가릴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가자고. 내가 그러니까 그자가 깜짝 놀랐다. 이원이라뇨? 이원이라고 1원 70전을 미리 받고 30전을 또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 옳시다. 그런 고약한 놈. 이 쓰레기통은 1원 20전이 옳시다. 아까 90전만 받았노라고 30전을 더 받아오라기에 이렇게 온 거예요. 에이 고약한 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 놈을 잡아가지고 올게요. 이 깜빡 수에 나는 속았다. 그래서 빨리 잡아오라고 그자를 놓아주었다. 놓아준 지 1분 내외에 속은 것을 안 나는 그자를 찾으려고 길로 뛰쳐나가 보았다. 그러나 그자의 행방은 벌써 모르게 되었다. 그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스쳤는지 그자의 거처는 보이지 않았다. 행촌동은 신계지이다. 신계지이니만큼 쓰레기통 장사도 흔하였다. 그들은 모두 근엄한 얼굴로 손에는 수첩을 들고 부리, 즉 관리의 행세를 하며 쓰레기통을 사라고 호령하며 다녔다. 이런 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아내를 불러내서 그자의 얼굴을 감정시키고 하였다. 아내도 평생에 처음 걸려본 사기인지라 그자를 꼭 잡아내지 못하면 꺼림칙하다고 늘 잡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봄은 여름이 되었다. 어떤 날 앞집에서 무슨 둥둥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가운데는 부청이란 말이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 소리에 귀가 번쩍한 나는 앞집을 내다볼 수가 있는 구멍으로 가서 내다보았다. 앞집에는 웬 양복쟁이가 하나 와서 주부만 있는 그 집에 쓰레기통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를 불렀다. 그리고 예에 의지해서 그자를 감정시켰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자를 내다보더니 얼굴이 뻘겋게 되며 내게는 아무 말도 없이 거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앞집을 넘겨다보며 흥분된 말씨로 당신이 전에 우리 집에 쓰레기통 판 사람이죠? 한다. 나도 뒤따라 올라섰다. 앞집 대문 안에는 웬 양복쟁이가 하나 서 있었다. 그는 우리들이 넘겨다보는 바람에 당황해서 아니올시다, 모릅니다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아내는 내게 향하여 분명히 그 사람이라고 밝혀준다. 여기서 나는 곧 뛰어내려서 대문으로 뛰어나가서 길을 휘돌아서 앞집으로 달려갔다. 2, 3분 전까지도 그 집 대문 안에 있던 사람이 내가 달려갔을 때는 벌써 없어졌다. 앞집 사람에게 물음에 오후 2시에 쓰레기통을 가져오마 하고 달아났다고 한다. 그래서 산으로 길로 달아난 그를 잡으려고 한참 헤매다가 결국 잡지 못하고 할 일 없이 앞집에다가 오후에 오거든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 4시, 앞집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없는 줄 짐작도 하였다. 그자가 아까 혼이 나서 달아난 이상에는 이젠 다시 안 오거나 온다 할지라도 밤에나 몰래 올 것이다. 6시도 지났다. 밤 7시도 지났다. 사면은 캄캄해졌다. 그때 앞집에서 무슨 숭얼숭얼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우리 집으로 향한 담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왔다. 나는 아내를 재촉해가지고 앞집으로 돌아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극히도 귀밝은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돌아오는 기색을 어느덧 살피고 쓰레기통을 내버린 채 또 달아났다. 또 잃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앞집에 다시 부탁해서 쓰레기통을 대문 안에 들여놓고 대문을 잠그게 했다.
그가 몰래 다시 와서 쓰레기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밤도 10시가 지났다. 우리도 이젠 할 일 없이 잘 준비를 하려 하였다. 그때였다. 앞집에서 또다시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낮추어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낮춰서 주인을 찾는 소리, 그것은 정녕 쓰레기통 장수의 소리였다. 그를 결국 잡았다. 앞집에서 쓰레기통 값을 내주는 것을 받으려 할 때에 잡은 것이다. 당신이 뒷집에 쓰레기통을 판 사람이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는 딱 잡아댔다. 여보, 몰라? 나는 뒤따라 나온 아내에게로 돌아섰다. 분명히 이 사람이지? 그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도 딱 잡아대니까 아내도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내가 언제 당신의 집에 갔더란 말이요? 나는 이 동네에는 처음으로 온 사람이요. 아내가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고 그도 펄펄 날뛰었다. 그러나 낮에 2번이나 도망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신을 얻은 나는 그의 팔을 내 옆에 꽉 꼈다. 자, 여기서 시비를 가릴 거 없이 요 앞 파출소까지 잠시 갑시다. 그리고 나는 그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언덕길을 절반쯤 내려와서다. 그가 나를 찾는다. 여보십시오. 왜? 이 팔을 놔주세요. 못 놓겠소. 그럼 잠깐 저기 들어가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실소. 그럼 여기서라도 여쭙겠습니다. 그럼 여쭈. 그때는 잠깐 속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속였습니다. 속여? 네, 영업상 거짓말을 조금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 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전에 차에서 사기꾼을 잡은 일이 있었다. 내 뒷주머니에 사람의 촉감을 느끼고 빨리 그리로 손을 돌리니까 웬 사람의 손이 하나 붙잡혔다. 그때 그 손의 주인이 애원하는 듯이 나를 쳐다보는 눈을 보고 나도 말없이 눈으로 한번 꾸짖은 뒤에 슬쩍 놓아주었다. 오래 잡기를 벼르던 인물이로돼 급기야 잡고 그의 애원을 들으매 경찰까지 끌고 갈 용기가 안 생겼다. 그래서 나는 몇 마디 서류, 즉 말로 타일러 주었다. 영업상 값을 속이는 것은 혹은 용서할 수가 있으되 불의, 즉 공무원의 행세를 하면서 부녀자나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데를 골라다니며 억지로 팔아먹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니까 이 뒤에는 아예 그런 행사는 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날 밤 아내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잡는 맛이 여간이 아니었어요. 잡는 맛이 그렇게 좋다면 또 한번 속아보아도 좋겠어요.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사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김동인 작가가 직접 겪은 일을 소설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밌게 잘 감상을 하셨는지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인 작가의 작품 중에 이렇게 범죄자와 관련 있는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단편소설 화환 그리고 죄와 벌 함께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요즘 저희 채널에서 김동인 작가의 작품 가운데 가장 핫한 것이 바로 뱃따라기입니다. 한 사나이의 뉘우침을 담은 한많은 뱃노래 뱃따라기. 오해가 빚어낸 엄청난 가정의 비극을 액자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딸의 업을 이으려라는 단편소설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작품들입니다. 저희 채널에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해 두었으니까요. 직접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